녹화를 또 까먹었네요.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선생님들?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사실 아마 질문할 부분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쉬운데, 일단은 나중에 혹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갤럭시 필기 어플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그거 약간 맛배기로 보여드리자면 갤럭시 탭에서 쓸 수 있는 필기 어플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부터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여기 이제 구글 플레이로 들어오셔가지고 필기 이렇게 치시면 수도 없이 많은 필기 어플이 나옵니다. 뭐 이지노트, 플렉스, 스퀴드, 그다음에 엑스도, 소도 이렇게 뭐 노트 쉘프, PDF에 쓰기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원래는 옛날에는 이 엑스도랑 스퀴드가 그 쌍두마차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갤럭시 노트로 완벽히 통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노트만 쓰시면 돼요. 갤럭시 노트 잘 쓰시는 방법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이쪽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도 보일 건데, 저는 이게 예전에 갤럭시 노트는 이게 안 됐었어요. 폴더 정리가. 근데 지금은 폴더 정리가 아주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폴더 화면으로 여기를 누르시면 폴더 화면으로 들어오고, 모든 노트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요. 폴더 화면으로 눌러 놓으시는 게 편합니다. 네, 폴더 화면으로 딱 눌러 오시면 지금 보시면 학교 업무, 학교 업무, 그 다음에 뭐 강의 관련 메모, 뭐 영상, 그 다음에 뭐 꺼진 화면 메모 등등등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측에 여기 그 3닷 3개짜리 점을 클릭해 보시면 폴더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폴더 추가를 클릭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폴더별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업무 이런 데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오른쪽 아래 보시면 빨간색 이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자마자 바로 새로운 노트가 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쪽 보시면 템플릿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템플릿 변경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현재 저는 얘를 선택했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완전 A4 용지처럼 깨끗한데, 저는 이러면 이제 좀 글씨가 이렇게 날아다녀 가지고 얘를 템플릿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배경 색상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노란색 메모장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얘를 나중에 PDF로 변환시켜가지고 인쇄도 가능하고, 얘를 공유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저는 배경 색상은 안 쓰니까 하얀색 어디니? 네, 여기 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다 지워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폴더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필기 어플은 갤럭시 노트, 갤럭시 삼성 노트 하나 쓰시면 완벽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려드릴 부분이 이제 그 미러링 기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잠깐 들어가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원래 준비해 놓은 그 그림이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TV와 갤럭시 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미러링이라는 기술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정리하면서 하죠. 일단 첫 번째로 미러링 기계를 쓰실 거는 저는 미러링 기계는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방금 보셨지만 뭐 교과서를 놓을 수도 있고 영상을 그대로 틀어줄 수도 있으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켜가지고 뭐 발표하는 학생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토데스크, 이게 그림 어플이거든요. 얘는 그림 어플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동시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 즉 미술 수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 수업을 할 수도 있죠. 팝하고나 이제 네이버 지식사전 같은 걸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팝하고 같은 걸 하나 켜가지고 동시에 번역하면서, 이거 틀어놓으면 번역이 되거든요. 이걸 번역하면서 이렇게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에 따라서 진짜 이거는 무궁무진한데,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미러링입니다. 미러링 기계를 사야 돼요. 이 기계를 사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일단은 안 사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교실에 있는 TV가 스마트 TV면 안 사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이렇게 한번 내려보실래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한번 더 내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많이 뜨잖아요. 요 중에서 이제 어딨죠? 어딨지? 여기서 세컨드 스크린 아니고 여기 스마트 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 뷰 한번 찾아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태블릿에서 다른 디바이스로 이 화면을 옮기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디바이스는 이 스마트 TV를 의미합니다. 또는 지금 저처럼 크롬캐스트도 의미를 해요. 뭐 반대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태블릿으로 연동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보조 모니터로 갤럭시 탭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스마트 TV가 있다면 이 미러링 기계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스마트 TV 안에 미러링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일단은 뭐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산지 한 1년짜리 1년 안팎에 또는 뭐 1, 2년 안팎에 삼성 또는 뭐 LG 되게 좋은 좋은 TV라면 미러링 기술이 달려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러링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블릿이 연결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미러링 동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미러링 동글은 쿠팡에서 찾을게요. 미러링 동굴이 아니라 동글, 동글이라고 치시면 굉장히 많은 동글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뭐 미러링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러링 동글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갖고 와서 복사해서 삼성 노트에다가 넣을게요. 자, 일단은 이 케이블 타입이 제일 좋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케이블 타입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케이블은 유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화면 전환도 되게 빠르고, 그 다음에 일단 값이 싸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가격이 13,000원 밖에 안 하죠. 제일 싸요. 가격이 싸면서도 안정감 있고 빠르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갤럭시 S7 플러스부터는 이 유선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한 6개월 전에 시도를 해봤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선 케이블로는 S7 플러스라는 고급 그 기기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해봤더니 S6까지는 지원이 됐었거든요. S6까지는 됐으니까 혹시 S6를 가지고 계신다면 미러링 케이블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으나,
미러링 케이블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단점이 뭐냐면 유선이기 때문에 걸려요, 발에. 한번 걸리면 얘가 폭 하고 뽑아지면서 갤럭시 태블릿을 조금 손상시키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러링 케이블은 그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볼만 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C타입이고요. C타입 아시죠? 그 갤럭시 탭 그 충전하는 타입. 그 다음에 이 반대쪽은 HDMI. 이걸로 사셔야 됩니다. C타입하고 HDMI하고 섞여 있는 거. 근데 HDMI하고 C타입이 섞여 있는 케이블인데 그게 미러링 케이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예, 그래서 너무 싼 걸 사시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지 호환이 되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니콘 무선 미러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안 써봤는데 일단은 이 동글이라는 거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얘는 이제 무선이에요. 무선이라서 일단은 줄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위에 케이블에 비해서는 좀 동작이 느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불안정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이 마이너스 이 단점이, 여기는 이 값이 싸지면 싸질수록 이 마이너스가 커져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거꾸로 값이 비싼 걸 살수록 빠르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럼 얘 이제 비싼 제품이 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구글 크롬 캐스트예요. 네, 구글 크롬 캐스트는 일단은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구글 크롬 캐스트 치시면 보시면 가격이 아까 그거랑은 조금 확실히 비교가 되죠. 가져와서 보시면 가격이 얘는 5만원인데 위에 보시면 얘는 13,000원, 18,000원, 2만원,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지금 보시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앤데 솔직히 이 가격이면 살만합니다. 예, 제가 이제 장담하건대 살만해요.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얘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겪어봤고 제 강의를 들으신 이제 수강생 분들도 겪어보신 일인데, 잠시만요. 김선욱 선생님, 오늘 탭을 A7으로 준비했는데 펜이 있는 게 좋겠죠 선생님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늦게 봤네요 제가. A7 탭은 선생님이 쓰는 용도로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제가 A 시리즈는 일단은 보급용이라서 컨텐츠 소비용이에요. 그래서 학생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제한돼요. 방금 보셨듯이 삼성 노트나 이런 거 일단은 펜이 없어요. A7 전용 펜이 없기 때문에 펜을 구입해서 하셔도 되는데, 일단 말씀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시면 삼성 삼성 펜 갤럭시 태블릿 펜 치시면 아마 많이 나와요. 보시면 갤럭시 S7 플러스 스타일러스 펜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내려가 보면 그냥 진짜 싸고, 이게 좀 싼데 이 끝이 약간 뭉툭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뭉툭한 아이들을 쓰셔야 돼요. A7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 너무 크게 나와서 이게 뭉툭한 게 안 보이네. 예, 보시면 여기 끝이 뭉툭한 거 보이시죠? 근데 제 거만 봐도 보시면 뭉툭하지가 않아요. 저는 약간 뾰족하고 얘는 뭉툭하잖아요. 갤럭시 S 시리즈 탭 그 펜들은 다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래서 뭉툭하면 일단은 잘 고장 나고요. 그리고 값이 싼데 잘 고장 나는데 좀 불편해요. 저는 솔직히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이 갤럭시 탭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뾰족한 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줘봤더니 잘 쓰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쓰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워낙 이걸 많이 쓰셔야 되니까 수업 도중에 활용을 하시면. 그래서 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앞으로 강의를 쭉 갤럭시 탭 강의를 적어도 한 10회 이상은 할 건데 그 정도 아마 듣고 나시면 아마 갤럭시 탭을 사셔도 모르겠어요. 저는 삼성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갤럭시 탭이 선생님한테는 진짜 좋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구글 크롬캐스트에서 제가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오래된 TV에서는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오래된 TV인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되는 애가 있었고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최신형 TV인데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 하는 것이 또 약간 뭐랑 연결이 되냐면 그 AP 학교에 달려 있는 그 무선 AP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와이파이 쏴주는 애, 걔랑 또 엮여가지고 이 AP 설정에 따라서 이 구글 캐스트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 위에 보시면 요 동글, 이 값싼 동글의 경우에는 AP든 뭐 와이파이든 간에 다 잡혀요. 거의 다. 그래서 조금 구글 크롬캐스트가 와이파이를 조금 타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좀 화질도 좋아야 되고 와이파이 그 질도 좀 좋아야 되는데 학교용이 그 보안 때문에 AP에 뭐 설정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지 않나. 물론 설정을 바꾸면 되는데 선생님 개인 혼자서 설정을 바꾸기에는 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거랑 요거 둘 중에 골라서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값싼 게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거랑 비슷한 저는 이제 거의 12,000원짜리도 써봤는데 한 6개월 쓰니까 고장 나더라고요. 그리고 AS를 맡겨야 되는데 AS는 당연히 안 되고요. 중국 제품이라. 그래서 보시면 많이 사셨어요. 리뷰도 보시면 거의 많이 사셨는데 구글 크롬캐스트는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요. 저는 집에서 구글 크롬캐스트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한번 또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유튜브 화면인데 여기 우측 위에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이런 거 뜨잖아요. 지금 보시면 와이파이랑 화면이랑 뜨는데 이 기능이 현재 미러링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갤럭시 탭에 있는 화면을 TV 화면에 쏘겠냐 안 쏘겠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쏘게 되면 한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제가 해봤더니 구글 크롬캐스트로 저렇게 미러링을 해서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 광고가 일정 부분 사라져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한 80% 가까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점 요즘에 광고가 나오는 모습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광고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프리미어를 원래 가입을 해야 광고가 안 나오는데 요거를 사시면 약간 프리미엄 기능도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다. 그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다 했고요. 자,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네요. 지금 얘가 웹캠이 오늘 약간 좀 아픈가 봐요. 네, 그래서 제 얼굴도 잘 안 나오죠 지금. 이렇게.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내용 설명을 다 드렸고요. PDF 교과서 사용해볼 만한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써보시면 약간 신세계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단 삼성 노트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음 강의가 이제 PDF 아니죠, 그 교무수첩
하면서 필기어프를 간단히 다루는 그 강의가 있는데 다음 시간이죠. 내일 모레 그때 이제 삼성 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삼성 노트 쓰는 방법만 배우셔도 이 삼성 노트 갤럭시 탭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제가 한 강의는 마무리했고요. 이제 질문 받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좀 이해할 만 하셨나요? 오늘 강의는 어떠셨어요? 다 자러 가셨네요. 네, 송정민 선생님, 삼성 노트는 PC 버전이 있나요? 원노트나 네이버 메모나 구글 킵 메모처럼요. 네, 아주 최고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삼성 노트는 현재 PC 버전이 개발 중에 있고 PC 버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노션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노션, 구글 문서 뭐 등등을 쓰고 있는데 삼성 노트라는 게 기본 자체가 펜으로 쓰는 아이라서 그 펜 기능이 PC로 오면 사라지게 되잖아요. 거의 이제 PC에 드로잉 타블렛이 걸려 있지 않은 이상은 펜 기능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뭐 마우스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좀 삼성 쪽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PC 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노트나 네이버 메모나 구글 킵 메모 저 다 써봤는데 삼성 구글 킵 메모는 괜찮아요. 구글 킵 메모는 좀 쓸만한 게 선생님이 쓸만한 기능들이 꽤 있는데 글쎄요 네이버 메모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삼성 노트를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갤럭시 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삼성 노트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펜 있는 노트북도 있어서라고 해주셨는데 예 맞아요 펜 있는 노트북이 있는데 그래도 태블릿의 어떤 약간 그 펜과는 좀 다릅니다. 예 삼성에서 나온 노트북도 갤럭시 태블릿의 펜과 삼성 노트북의 펜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 화면 주사율이라고 하는데 좀 더 부드럽습니다. 갤럭시 S7 플러스가. 그 다음에 허은미 선생님 화면 이미지 스캔해서 노트로 옮기는 방법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스캔해가지고 화면 이미지는 이제 저희는 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캡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면 이미지를 캡처해서 노트에다 집어넣는 아까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기능은 내일 아니죠. 내일 모레 교무수첩 관련해서 제가 그때 삼성 노트 기능 설명하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성욱 선생님 혹시 선생님 교육방송 연구대회나 정보화 연구대회 하시나요? 비공개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 DM으로 해주셨네요. 네. 뭐 그렇게 비공개로 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교육방송 연구대회를 3년간 지금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네. 연구 수업 내용 자료가 있나요? 연수 수업 내용 자료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오픈 채팅방에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을 해주시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바로 작성하고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영선 선생님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정민 선생님 엣지에서 화면 내분할로 끌어오는 거 내일 하면 더 보여줄 수 있나요? 엣지 설정하다가 좀 놓쳤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3분할이고요. 3분할이고 4분할은 삼성 덱스에서 가능해요. 이게 또 갤럭시 탭을 사면 삼성 덱스라는 게 있는데 삼성 덱스 기능도 거의 이제 아이패드랑 좀 약간 차별화된 어떤 기능인데 약간 좀 조금 부족한 윈도우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많은 아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삼성 덱스도 쓸만해요.
전 삼성 덱스 자주 씁니다. 최용주 선생님, 삼성 덱스로 미러링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기능은 뭐 간단하니까. 여기서 내리신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냥 덱스를 키시면요, 이 갤럭시 탭에서도 덱스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니터 화면에서도 덱스가 돌아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얘가 아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여기에는 갤럭시 탭의 화면과 이 화면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게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윈도우를 닮은 아이가 나오죠. 근데 윈도우를 닮았지만 윈도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다음 버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삼성 덱스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삼성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아님, 미러링 관련 안내가 강좌 가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들어가 보니 못 찾겠네요. 미러링 관련 추천기기 정리된 거 참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화면 원래 거기 강좌에 넣어놨었는데 그림이 너무 커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뺐어요. 제가 다시 넣어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놓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한 내용 제가 오픈 채팅방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김성호 선생님, 일단은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선생님 나가시면 잠깐 남아가지고 저랑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공개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 다음에 혹시 또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여기 밤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또 11시 가까이 됐으니까 또 내일 또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되게 이 늦은 밤까지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남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모레는 갤럭시 탭 이제 교무 수첩이, 그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내일 모레 강좌 기다리시면서 일단 오늘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인증샷 찍나요 하셨는데 중간에 보니까 20분까지는 안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교무수첩 기대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교무수첩이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선생님이 쓸만한 기능들이, 진짜 대단한 기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아셔도 굉장하지 않을까.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가요 신영민 선생님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 안에다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열리지가 않는다고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오픈 채팅방이 네, 잠시만. 링크 지금 채팅방에 쳐드릴게요. 여기로 여기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7 되나요? 김선욱 선생님, A7 되나요 하셨는데, A7에 삼성 노트가 깔려 있다면 가능하지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어서만, 그러니까 좀 훌륭한 그 기능들은 조금 제한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A7은 솔직히 선생님이 쓰기에는 아주 부족한 기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S7을 사는 게 추천드리고요. 교무수첩 연수는 A7도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딱 하시면 좀 달라요. 저는 이제 S7 플러스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서 좀 기능이 안 되는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연수 다 들어보시고 고민해 보신 다음에 이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S7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되는 아이라서 쉽게 살 수는 없는 아이잖아요. 이명화 선생님, S7 라이트 출시된다고 해서 기다려보고 있었는데 별로일까요? 저는 이제 선생님으로서 갤럭시 탭을 쓰신다면 S 플러스가 제일 낫지 않나. 왜냐면 갤럭시 S 라이트, 갤럭시 S까지 써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조금
일단은 좋아요. 일단 얘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라이트보다는 S7 플러스가 낫지 않을까. 요즘엔 또 중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중고로 사셨다가 내년 아마 내년이죠. 올해 하반기쯤 되면 아마 S8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S8 나오면 그때 이제 새 걸로 갈아타시는 게, 참고로 제가 뭐 구입하실 때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뭐 꿀팁도 아니긴 한데 반드시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싸요. 거의 한 2-30만 원 정도 더 싸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훨씬 싸게 구입을 했죠. 네, 그래서 사전 예약으로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전 예약 그 다음으로는 중고로 S급이나 A급 사셔가지고 그걸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신다면 와이파이 모델 보다는 LTE 모델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개취이지만, 케바케이지만 제가 와이파이 모델도 써보고 LTE 모델도 써봤는데 솔직히 와이파이 모델은 조금 진짜 그 어떤 진짜 조금이 그러니까 한 번씩 인터넷이 끊길 때가 있는데 그때 진짜 좀 짜증나요. 근데 이제 LTE 모델을 사서 해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층에 있다가 1층으로 회의 내려갈 때, 그리고 와이파이는 무조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LTE는 안 바뀌니까 그냥 쭉 들고 내려가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 자료를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아직 강좌로는 준비는 안 했지만 컴퓨터랑 갤럭시 탭을 연결해 가지고 쓰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컴퓨터 작업도 같이 하고 그러는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저는 LTE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예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별도 요금제 안 쓰고요.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해서 핸드폰에서 쓰는 데이터를 쉐어링해서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방은경 선생님, 오늘 수업이랑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S7 플러스 쓰고 있는데 PPT 하면서 화면 녹화하면 음성이랑 싱크가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그런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G센터에 PDF 올려놓으시면서 써놓으신 설명처럼 PPT가 프로그램이 무거워서 그런 걸까요? 예, 맞습니다. PPT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 쓰시면 아마 화면 녹화랑 음성이랑 싱크가 안 맞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PPT 자체가 윈도우용으로 나온 프로그램이라서 그 이제 화면 녹화 기능으로 하면 조금 음성 싱크가 안 맞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모르신다면 이제 삼성 덱스로 돌아가셔가지고 삼성 덱스로 한번 해보시면 싱크가 맞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삼성 덱스로는 저는 이제 화면 녹화는 안 해봐가지고 저는 항상 구글 슬라이드로 했거든요. 구글 슬라이드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로 하시면 거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특히 그 PPT 안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무거워져가지고 잘 안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명환 선생님, 많이 배워서 알차게 쓸 생각하며 투자해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요 갤럭시 S7 플러스를 지금 산지 한 8개월 가까이, 6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혀 돈이 안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아까 그 갤럭시 삼성 노트에 필기하는 모습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상관없는데, 이제 또 이걸 가지고 그냥 사서 이제 넷플릭스나 또는 유튜브만 보신다면 조금 돈이 아까운 아이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업에 활용하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상담이나 수업, 이제 이런 그 교사의 어떤 주된 담임 교사로서의 주된 어떤 업무 측면에서는 갤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예, 특히 상담에서는 충분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다 내일 모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네, 그러면
혹시 또 질문 없으시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초반에 이게 갑자기 안 돼가지고 좀 당황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즐거운 밤 되시고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쉬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김선욱 선생님. 네, 예. 그 혹시 전북에 계신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요. 경기도에 있습니다. 아, 경기도에 계신가요? 네네. 연구대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점을 아까 궁금해하신다고 하셨는지 잠시만요. 방송연구대 도전 중이시라고. 네, 네. 처음 하니까 네, 좀 궁금한 것도 좀 있고, 네, 선생님 작품을 봤었는데, 네. 제가 세연초등학교 쪽에 갔다 온 적이 있어가지고, 네. 학교 이름 보고 기억이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멘토로 그 전라북도 선생님들 한 10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컨설팅 지금 하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혹시 네네. 올해 참가는 안 하세요? 올해 참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요? 영상을 지금 다 찍은 상태고, 네. 네, 작년에 지금 다 찍어놔가지고 사실 네네.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제 컨설팅으로만 올해는 제가 좀 치중하겠다고 해서 한 네. 10분 모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올해 항상 팀으로 모이거든요. 나가셨어요? 다시 한번 올해 말씀해 주세요. 팀으로 나가셨어요? 아니요, 개인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아, 아직 그러시구나. 팀으로는 이제 나갈 생각은 아직 없고, 예. 네. 왜냐면 그 2명밖에 안 되잖아요, 팀이. 그래서 그냥 네. 만약에 팀으로 할 거면 그냥 영상을 2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네. 혹시 뭐 연구대에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분 뭐 사항이 있으시면, 네. 네네. 요 다른 그 두 분 선생님들 좀 나가주시면 예. 예, 나가시네요. 그 네. 보면 이제 학생들 위주로 찍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작년 거 보면요. 이 주제가 올해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경기도 나온 제목들 보면. 환경교육 쪽이요. 네네. 네, 환경교육이 약간 저는 이제 환경교육을 맨날 선택하는 이유가 일단은 교육과정 내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특히 네. 또 아이들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환경교육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네. 좀 저는 주제는 좀 다릅니다만 네, 네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경험이 막 별로 없으니까 네, 그 입상하는 관점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도랑 EBS 심사의 이제 심사위원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심사 관점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쨌거나 1등급 맞는 영상 같은 경우는 그 공식이랄까요? 영상 제작에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네네. 공식을 정확히 맞춘 영상이 전국대회 1등급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공식을 맞추면 누가 봐도 잘 만든 영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1등급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역에서 3등급을 했는데 전국에서 1등은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네네.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예. 드물게 있으니까 말이 많이 도는 거네요, 그죠? 저도 뭐 처음에 이제 그런 걸 좀 봤을 때 이게 1등급 맞을 정도의 영상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래도 이제 아예 1등급 맞을 만한 그러니까 맞지 못할 만한 영상이 1등급을 맞는다는 거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면서. 아, 예. 제 생각에는 1등급 네. 맞을 만 했기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선생님 보실 때 네. 저는 이제 역사물로 하고 있어요. 예. 좋네요. 네. 역사물 막상 하니까 좀 어려운데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출품을 하면 선생님들 출품하면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거 고려 없이 그냥 심사를 하시나요? 고려하실 겁니다. 네. 제가 정확히 이제 저도 심사위원으로는 참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약간 영상의 틀이 조금 바뀌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저 같은 경우에 단편 영화 쪽이었고 네. 단편 영화랑 그다음에 이제 네. 제 이제 같은 멘토분들 중에서 역사를 다루신 분도 계셨는데 그분이 약간 역사 기행문처럼 영상을 만드셨어요. 비행문. 예,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제 영상의 어떤 틀이 좀 달라서 네. 하지만 그래도 공식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식에 맞춰서 만드는 영상을 좋게 보더라고요. 그 공식 저는 이제 역사물에서 최고의 레퍼런스로 치는 게 네. 선생님 혹시 역사물 관심 있으시죠? 저는 이제 많죠. 예. 제 첫 어떤 영상이 작품을 최고로 치세요? 다시 한 번만요, 선생님. 기존 입상작들 중에서 네. 이제 레퍼런스 삼을 만한 걸로 네. 최고로 치시는 아,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영상 중에서는 한 네.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그 문신실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 전북에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 수학이랑 역사 그 유적지 같은 거를 연관하셔가지고 수학여행가요? 예 수학여행 같이 만드셨던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역사 영상이 수학여행. 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만든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도 영상을 잘 만들 수 있구나. 이 주제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구성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일단은 기획력이 가장 중요하죠.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주제여도 완벽하게 다른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구성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1등급하고 3등급, 2등급은 네.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효과가 많이 들어가서 1등급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성력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작업실 보니까 엄청 첨단이신데 네. 혹시 프리미어 쓰세요? 네, 프리미어였습니다. 세트로 다 쓰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돈을 한 달마다 내고 프리미어랑 이제 애프터 이펙트랑 네, 저도 뭐 지금 포토샵이랑 구독은 하고 있는데 네. 돈값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아,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저도 지금 3년 동안 거의 한 200개 이상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지금 그러니까 컷 편집 정도만 근데 지금 시간이 지금 5월이고 아마 촬영이 7월 달쯤에 끝나면 8월 달 말까지는 충분히 이제 너무 빠르구나. 8월 초까지는 8월 초에 제출이에요. 네, 8월 초까지는 편집이 무조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부터 공부하시기에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편집을 최대한 안 하면서 구성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네. 왜냐면 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편집은 진짜 그냥 하나의 어떤 도구 역할이지 편집을 물론 효과적으로 잘해서 애니메이션도 열심히 잘 들어가서 하면 좋으나 일단은 구성이 안 되면 그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구성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영상 많이 분석해 보신 것 같은데 그 전년도 영상을 쭉 한 10개 정도만 보셔도 공통점이 있어요. 1등급 사이에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저 지금 오늘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했거든요. 그래요? 네. 했는데 저는 이제 작년 9월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네. 작년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막 분위기 그러면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네. 하여튼 지금 올해는 꼭 해보려고. 네. 이 클립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연구대회이긴 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연구대회 중에서 이게 제일 쉽거든요. 네, 왜냐면 보고서를 안 쓰다 보니까 영상 하나만 만들어도 되니까 지금 많은 선생님들의 영상 실력이 좀 많이 향상된 상태고 연구 보고서 쓸 만큼의 어떤 노력이 지금 안 들어가도 충분히 수상을 할 만한 정도의 대회라서 설명서는 좀 보실까요, 심사위원들이? 보시죠. 예. 근데 보면서 영상 볼까요? 네, 보시죠. 왜냐면 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고 있으면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선 왜 이렇게
화면을 네네네네. 전환했으며 왜 이 네네. 화면 속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를 어, 영상 속에서 못 보면 설명서에서 보세요. 네. 설명서에서 그 내용이 안 써져 있으면 이제 레벨 다운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뭐 좀 기밀일 수도 있겠는데 네, 선생님께서 보실 때 그 전국 1등급 공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예, 그냥 좋은 거? 수업처럼 만들면 돼요. 수업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도입, 네. 그다음에 그 도입하고 인트로하고 도입하고 그리고 네. 본론 1, 2, 3 활동 1, 2, 3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결론 네네. 어, 그리고 아우트로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예, 그게 공식이에요. 제가 봤을 음, 때는. 그리고 음, 네 이제 그 상태에서 그 균형이 있어요. 균형. 예를 균형. 들어서 우리가 40분 수업을 한다고 쳤을 때 네. 어, 도입 부분을 한 15분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공식이잖아요. 저희만의. 그리고 네네. 활동 1, 2, 3이 각각 한 10분씩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결론은 한 5분짜리로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공식이 있는데 그 네. 공식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도입이 한 15분이 아니라 한 음, 30분. 그리고 나중에 네. 나머지가 뭐 결론이 1분. 뭐 이런 네. 식으로 영상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음. 그 영상은 좀 뭐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대체로 거죠. 예. 보면 도입 부분이 오프닝 그 인트로가 네. 타이틀 나올 때까지 한 30초에서 1분 30초 그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1분 30초까지가 도입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 그 도입 부분 속에 이제 인트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입 부분에서 이 딱 확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음, 무엇을 이 영상 속에서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야라는 것이 도입에 네.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일단 1등급이 아니냐 기냐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1등급 영상 분석할 때 네. 항상 1분 30초까지만 보거든요. 어, 1분 30초 딱 봤을 때 내가 이 영상 속에서 뭘 얻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영상은 진짜 잘 만든 영상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그 영상은 1등급 영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 제가 분석한 90% 이상의 영상들은 다 도입에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렇게 가겠구나. 누가 봐도 예상이 가능한. 근데 예상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딱 봤을 때 신선했으면 그게 이제 아주 잘 만든 영상인 거죠. 오프닝 한 30초 해도 되죠? 오프닝. 30초면 조금 긴데 한 15초에서 한 어, 25초? 15초에서 한 인트로가요? 20초 정도로 생각. 네네. 인트로는 사실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인트로는 약간 길지가 않아가지고. 네. 네네. 인트로는 사실 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 편집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장기술. 굳이 편집 그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시다면,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사실 편집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 편집 기술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인트로를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드세요. 근데 네. 그것 또한 엄청난 기술이고 그것 또한 이제 그러니까 기획 구성력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일단 애니메이션이 정말 막 휘황찬란하게 딱 인트로에서 나와버리면 그 뒤에 네. 영상들의 그 기대치가 확 높아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약간 애니메이션을 인트로에 넣는 거고, 근데 그런 영상일수록 뒤에 가면 갈수록 애니메이션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으로 완전히 칠을 해버리면 네. 누가 봐도 약간 얘는 겉멋이 들었구나, 음,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건 좋지가 않죠. 예. 네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편집 기술은 사실 부차적인 네. 거예요. 예, 한 네. 3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1차는 기획 구성력이고 2차는 연출력입니다. 그리고 3차가 편집, 그 다음에 4차는 이제 그거 설명서. 네. 그래서 이렇게 네. 1, 2, 3, 4 4순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 구성력. 두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출력이요. 연출력. 연출력. 네. 비슷하네요. 기획 구성력이랑.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 구성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업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수업을 네. 예로 들어보면 기획 구성은 지도안을 짜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음, 근데 이제 연출력이라는 것은
이 그 지도안을 가지고 실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얼마나 수업을 재밌게 만드느냐 또는 얼마나 수업을 내 의도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느냐 그런 게 이제 연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도안을 가지고 A, B, C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같은 수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사람마다 다 연출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쉽게 네네. 말하면. 네. 그래서 음, 선생님께서 제 거 그 지도 그 뭐냐 시나리오를 가져가서 그대로 네. 만약에 쓰신다 하더라도 정말 다른 완벽히 다른 영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연출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보니까 네. 나레이션도 직접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나레이션은 거의 항상 제가 직접 해요. 지금 여기 들고 있는 요 마이크를 네네. 되게 비싼 네네. 마이크로 제가 구입을 네네. 했기 때문에 예, 음, 거의 이제 프로급이기 때문에 이걸로 네. 하면 거의 뭐 예, 명확하게 잘 나옵니다. 작업실 조용하고 하니까 그죠? 예, 서재도 조용하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저보다 그것도 대단하신 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1등급도 못 네. 받은 사람이라서 사실 음, 전국 대회 1등급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낸 사람이라 네. 예, 공식 도에서는 몇 예, 등급 받으신가요? 작년에? 토에서는 2등급 받았고요, 작년에. 네, 음, 작년에 전국대회에서는 3등급. 네. 네네. 저는 이제 공식 그런 거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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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그냥 그렇게 됐어요. 올해도 지금 다 만들었는데 공식 네. 예, 그런 건 나한테 약간 그 뭐랄까? 하나의 틀에 불과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네. 네. 약간 유튜브 스타일이에요, 저는. 영상 스타일이. 네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네. 제가 연말에 프리미어 프로 연수 2번 들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경남에 있는 지식센터 그 강사님이 경남에 있는 쌤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대회는 관심이 없으신데 심사위원은 해봤다 하시더라고요. 어, 그 하는데 선생님 이제 연구대회 한번 해볼까 싶은데 물어보니까 아이스크림 영상 있죠. 네. 아이스크림 영상처럼 만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그렇게 패턴 만들면 얘기하시는 거의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거 정도 만들면 이제 한 2등급 1등급은 조금 힘들어요. 전국대 1등급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네네. 아이스크림 영상이 좋긴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좋긴 좋은데 약간 그 애니메이션이 떡칠돼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쪽은. 그러니까 네. 예전에 한 3년 전만 했어도 아이스크림처럼만 만들면 솔직히 거의 탑 오브 탑이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은 이 격차가 레벨이 확 지금 오른 상태라서 네. 이번에 작년도 영상 저도 이제 분석을 지금 해봤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이게 교사가 만든 거라고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영상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건 돈 주고 쓴 거 같은데 의심이 어, 가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 너무 잘 만드세요 진짜 음, 말도 안 되게 잘 만드세요. 거의 프로처럼 만드셔가지고 네. 이제 저도 이제 명함 어디서 못 내밀 것 같은 음, 애프터 이펙트를 못 다루면 이제 1등급은 네. 생각도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의 음, 그건 받아가지고 네. 네. 올해는 더 올라가겠네. 올해는 더 올라가겠죠. 예. 네. 이게 점점 올라가고 왜냐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라는 게 지금 컴퓨터 그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다들 되면서 이제 네.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 많아지고 이게 또 재밌거든요. 생각보다 해보면 그래서 이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또 요즘에 온라인 수업 해가지고 온라인 컨텐츠 만드시는 분도 꽤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실력도 되게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하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끝자락에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 작년 1등급 맞으신 분들이 거의 최고점에 와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보다는 잘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7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7분이라는 제한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기술은 올 만큼 왔다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7분 동안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네. 그걸 꾸미는 내용이 있는데 네. 거의 지금 끝자락에 왔어요. 지금 작년 1등급 영상들이 정말 야,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 정도. 내용 너무 많이 넣으려고 욕심내면 안 되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용은 무조건 한계여야 됩니다. 좀 쉽게 표현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수업 지도안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네. 주제를 5개 가져와가지고 5개를 다 해버리면 네네. 아이들이 못 쫓아오잖아요. 네네. 주제를 무조건 1개 가져와서 천천히 차근차근 밟아줘야 됩니다. 예, 기획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연출력은 네. 방법이 없어요. 찍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연출이 선생님의 머릿속에 계신 거랑 실제로 찍어본 거랑 너무나 큰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안 찍어보면 몰라요. 이게 연출이 네.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스스로 찍었던 영상을 그대로 그 순간 보면요, 정말 잘 만든 영상처럼 보여요. 근데 편집을 거치고 나면 이제 편집하는 동안 눈에 보이거든요. 아, 이때는 좀 이렇게 찍을 걸, 저 때는 좀 이렇게 찍을 걸. 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소스 영상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찍어볼까? 물론 제 생각에는 다시 찍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출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연출력이라는 것은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험은 쉽게 배울 수 없죠. 좀 미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미리 그 네. 리허설 작업이라고 저희는 많이 하는데 리허설을 많이 찍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구도 잡아 보시고 직접 이때 찍어 보고, 그러면 이제 조명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상의 퀄리티는 조명이거든요. 영상의 퀄리티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조명 조명이. 영상에 애들은 안 나올 거예요. 안 넣으실 거예요, 애들은? 네네. 제가 봤을 때 애들은 나와야 되는데 공식 중에 하나인데 네. 애들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조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명을 잘 다루냐 못 다루냐가 연출력의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조명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명하고 음향이 연출의 핵심이에요. 카메라는 사실 연출의 핵심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3순위예요. 똑같이 찍어도 그렇죠. 조명이 조명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네. 어떤 물건을 이렇게 카메라를 얘를 이렇게 딱 놓고 얘에 네. 대해서 어떤 감정을 이 카메라 안에 넣고 싶다면 이때는 조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살짝 이렇게 가려서 여기 이렇게 그림자를 지게 하면 약간 좀 네. 중후한 느낌을 들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또는 이렇게 완전히 밝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밝게 찍어버리면 얘는 약간 밝은 느낌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연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도 좀 알아야 되네요. 그렇죠. 이 연출이라는 것은 제가 경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식이 쌓이면 경험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영상에 대해서, 그게 이제 연출력인 거죠. 네. 그리고 연출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기획력도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세 파트예요. 기획, 연출, 편집.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음향도 한 파트로 또 볼 수도 있고요. 네. 음향 파트도. 네. 네. 음향도 되게 중요합니다. 음향도 되게 그런 거 중요해요. 보면 예전 입상작들은 막 무료 음원 쓰고 그랬던데 네. 최근 거 보니까 막 유료 사이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가서 쓰는 거 네. 그런 것도 쓰더라고요. 그 정도 쓰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무료 음원은 무료인 이유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음향을 만들어서 쓰거든요. 네. 유료에서도 없어요.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료를 쓴다는 것은 네. 내가 정확히 원하는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왜냐면 무료라는 것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크거든요. 음향 자체가.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약간 구체적인 뭔가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료 음원은 그게 약간 좀 더 작아져서 좀 구체적으로 퍼져 있는 느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없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네. 네. 그게 레벨의 순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벨의 단계. 다
보면 설명서를 근데 입상작들 보면 설명서가 다 제각각이고 네, 설명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작권 사순위 표시하라 그랬는데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설명서를 대충 쓰신 분들도 많아요. 1등급 맞으신 음, 분들 중에서. 근데 그러니까 설명서를 아주 잘 썼다고 1등급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상을 잘못 만들었는데. 영상이 95%네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영상이 못 만들었는데 설명서 때문에 1등급 맞았다? 그건 정말 큰 네, 잘못인 거죠. 메이킹 선생님 메이킹 필름은요? 메이킹 필름은 대충 찍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이 사람이 찍었냐 안 찍었냐 그거를 어,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편집하는 네. 모습 찍고 이제 촬영하는 모습 잠깐 찍어서 붙여서 내시면 됩니다. 음, 네. 선생님 시간 많이 뺏었네. 아유 아닙니다. 네, 질문 아, 답변 많이 됐을까요, 선생님? 그 수강 신청할 때도 네. 전주 세연 쪽일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고 잊고 있었거든요. 아, 네. 오늘도 강쌤이라고 돼 있으셔가지고 몰랐어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있으니까 연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늦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